학과를 낮춰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르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진학사 심지연입니다. 하나 인사해야 돼? 네. 안녕하십니까.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의 우연철입니다. 그 앞에 인트로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학종 지원하는 친구들에게 꿀팁을 좀 주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다소 좀 부족하더라도 학과 선택을 조금 타협을 한다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입시 결과가 조금 낮은 혹은 선호도가 낮은 학과를 선택을 해서 대학을 좀 더 지르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이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팀장님, 진짜로 이게 좀 가능할까요? 학종에서 학과를 낮춰 쓰는 거. 결과부터 얘기할까요? 결과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제 급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미괄식이죠. 네, 결과부터 두 갈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두 갈씩입니다. 자, 결과부터 얘기하면은 안 된다라기보다는 힘들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가 어떤 의미로는 아마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럼 완전히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말 왜 생뚱맞은 학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막 철학과나 그러니까 뭔가 학과의 특성이 뚜렷하지 않은 학과들 있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 좀 전에 얘기했을 때 3번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 힘들다 하다가 맨 끝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가 표현을 좀 했죠. 어떤 의미로 가장 가까운 말, 정답까지는 없지만 바람직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가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가능은 한데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네. 제가 좀 그 얘기를 좀 해줄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격 가능성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호도가 좀 낮거나 입시 결과가 좀 낮은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어디서요? 예를 들어 뭐 교과 전형이 됐다거나 논술 전형이 됐다거나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는 있는데 학종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뭐죠? 학업 역량이라든가 적성, 인성이라든가 뭐 성장 가능성 이런 거하고 함께 뭘 보죠?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을 좀 보고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평가 요소죠. 때문에 사실은 전공 적합성이라는 의미로만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거하고 내가 한 비교과 활동 또는 교과 활동하고 관련 없는 전공을 선택한다. 합격을 위해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는 한데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전공 적합성이라는 의미를 좀 학생부 종합전형에 상당히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중요한 전형 요소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는 아마 인재상과 함께 전공 적합성, 학과의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발표하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라고 알려주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좀 준비를 했는데 아마 학과별로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까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대학 중 하나가 아마 서울 시립대일 거예요. 그래서 시립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그 대학 시립대에서 발표하는 그 학과별 전공 적합성까지를 좀 봐야 될 거예요. 특히 저 이거 봤는데 자기소개서 쓸 때도 이거 그럼요. 고려해서 쓰라고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네. 이거는 지원하기 전에 무조건 보고 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서울시립대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잖아요. 보기 쉽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링크도 걸어드릴게요. 꼭 그거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하면은 학과별로 쭉 나오게 돼 있기도 하니까 제가 몇 가지 한번 그래도 저도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시죠. 예를 들어 인문계열의 이제 경영학부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학과들이 많지도 않아요. 딱 3가지씩. 학과별로 딱 3가지씩 전공 적합성 우리는 이런 학생을 원해요라고 이제 3가지씩 이제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경영학부는 좀 빨리 읽을게요. 이 자막으로 나갈 거니까 수리적 분석력과 정보 활용 능력,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 논리적 사고력을 갖추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안 제시가 가능하며 도전 정신을 가진 학생, 사회 통합형 리더십과 팀워크 능력, 올바른 기업 윤리 정신에 대한 이해와 시민 의식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시립대에서는요. 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좀 어렵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낼 수는 있겠죠.
뭐죠? 우선 수학이랑 영어 그렇죠. 잘해야 될 그 것 얘기예요. 같아요. 예. 경영학부다라고 한다면 네. 인문계열임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나왔어요. 맨 첫 번째 맨 앞이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가요? 분석 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이 중요하대요. 거기다가 외국어 능력도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맨 끝에는 아무래도 경영학부다 보니까 뭐 관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회통합형 리더십과 팀워크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우리 시립대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세무학과 한번 볼까요? 예, 세무학과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여긴 또 애매한 거예요. 아까는 수학적 분석력과 외국어 능력이라고 어떤 교과목을 특정 지어줬어요. 여기는 이렇게 했죠. 전 교과의 성취도가 우수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 통합적 사고 능력 비슷하네요. 근데 네. 앞에 경영학부는 논리적 사고 능력이었고 여기는 통합적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한 융합 학문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학생. 좀 어려운 용어기는 한데 조금 뭔가 좀 다르죠. 좀 전에 얘기한 경영학부랑은 분명 결이 좀 달라요. 세 번째,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추구하는 리더십이 있는 학생. 여기는 또 높은 윤리의식, 세무다 보니까 그렇죠. 세무공무원 이거 되다 보니까 높은 중요하죠. 윤리의식이라는 걸 표현을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영문과 한번 볼게요. 그럼 영문과 좀 전에 또 세무학과랑은 또 달라요. 좀 전에 세무학과는 어떤 특정 교과가 우수해야 된다고요? 전교과라고 했는데 영문과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초교과 성취도가 우수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초 교과 성취도가 우수하고 국어, 수학, 영어 이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학종에서 얘기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전 교과를 전 과목을 다 보지는 않아요라고 표현하는 거랑 비슷하게 또 영문과에서 국수영사 그렇죠. 기초 교과 성취도가 우수하고 특히 영어 및 국어의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대요. 영문과에서는요. 문학과 영어를 잘하는 친구를 원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영어 능력을 바탕으로 영미문학, 영어학, 영미문화에 관심과 열정 있고 창의적 사고력을 갖춘 학생을 뽑고 싶어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의사소통 능력과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한 포용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보면은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좀 많은데요. 좀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우리 친구들 이제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아마 대략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라는 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어떤 의미라는 것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 주제가 뭐죠? 학과를 뭐 변경하거나 낮춰도 네. 괜찮습니까?가 질문이라고 한다면 학과를 지금 낮춰서 대학을 높일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럼 지금 당장 그 세 개의 학과만 봐도 경영, 세무, 영문만 보더라도 선발하고자 하는 전공 적합성에 맞는 이런 학생을 뽑고 싶어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턱대고나 합격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나는 경영학과를 원해서 그쪽으로 지금 교과와 비교과를 잘 맞춰놨는데 그렇죠. 네, 맞춰놨는데 영문과도 낮은 과는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나 합격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영문과를 예를 들어 경영학과에서 영문으로 학과를 변경한다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바람직하다는 의미 하지 않다라는 게 그 의미일 것 같아요. 과연 학과에서 선발을 할까요? 예를 들어 영문과에서 경영학과에 맞춰서 그 활동을 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래 뭐 의사소통 능력도 있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도 있고 뭐 기초교과가 우수하고 하니까 뽑아야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 영문과나 이쪽에 맞춰온 친구들 있죠. 왜 두 번째 항목이 그거였잖아요. 뭐 영미문학 뭐 이거였는데 좀 다르잖아요, 결이. 근데 이 얘기는 반대로 네. 인재상이 좀 다소 유사한 학과가 있다면 네. 그쪽으로는 좀 선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아니다 틀리다가 아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요즘 조금 변화된 점이 감지가 돼요. 요 전에 지금 아마 자연계열도 뭐 제가 환경원해나 신소재공학, 도시공 이렇게 세 개 또 밑에 자막으로 아마 깔아 드릴 거예요. 조금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에 좀 무게를 두고 학생을 좀 선발하고자 했다면 요즘 많은 대학들의 추세는 조금 확장된 개념으로 보는 거죠. 아까 아마 이제 심지현 매니저가 저한테 질문했던 것 중 하나가 그런 느낌 같은데 어떤 거죠? 전공 적합성의 확장된 개념이 뭘까요? 계열적 그렇죠. 계열 적합성이라는 의미로 선발을 하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서울시립대 살펴본 것처럼 뭐 국문이다, 영문이다, 뭐 경영이다, 세무다 이렇게 봤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전공에 적합한 학생들을 좀 선발하자 뭐 이런 의미로 좀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의 계열, 그러니까 어문 계열, 뭐 경상 계열, 뭐 상경 계열, 그다음에 뭐 공과 계열, 뭐 자연과학 계열. 저 이거 좀 본 것 같아요. 모집 요강 보면은 네. 그 왜 학과 있기 전에 대학으로 네네네네. 묶이잖아요. 그 계열이라고 네. 그걸로 보면 되는 그 거죠. 계열하고 크게 보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질문했던 거랑은 조금 뭐 결이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물리하고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다고 치자고요. 물리 실험 동아리도 했고 물리 과목의 교과 성적도 좋고 막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가 그럼 물리학과만 딱 써야 될까요? 아니지 않나요? 아, 공과대학 쪽도 그렇죠. 좀 공과대학 할수 있을 쪽에서 것 뭐 같아요. 기계공학과도 물리가 기본이고요. 전자전기공학과도 물리가 기본이고요. 항공우주공학과도 물리가 기본이며 건축학과도 물리가 기본일 것이며 조선해양공학과도 물리가 기본일 거예요. 아마도. 그럼 반대로 기계공이 네. 조금 더 입결이 좀 높은 편으로 형성이 좀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물리학과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자꾸 정량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네. 기계공이 그거 뭐 교과에서는 그럴 수는 있는데 학종에서는 반드시 기계공학과가 조선해양공학과 예를 들어 조선해양공학이기 때문에 기계공학과가 조선해양공학과보다 입결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전년도 입결에 맞춘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학종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해당 학과가 점수가 높아지는 거는 아니죠. 어떤 의미냐면 교과와 비교과 준비가 잘 된 학생들을 선발을 한 거예요. 우리 인재상이나 계열적 합성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그 친구들의 성적을 좀 내보니까 그 정도가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조선해양공학과를 맞춘 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계공학과 학생들보다 반드시 내신 성적이 낮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왜? 정성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전공을 씀에 있어서 내가 그 해당하는 학과에 대한 교과와 비교과 활동이 뭐 꼼꼼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거는 그 해당 학과를 전공적 합성을 맞춰서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좀 합격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좀 낮은 학과를 쓰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잠깐 변화된 점이 감지된다는 점이 전공적 합성보다는 확장된 개념의 계열적 합성을 좀 보기 때문에 내가 딱 무슨 나는 영문과야, 내 활동에 맞는 게 영문과야, 내 활동에 맞는 게 사학과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큰 틀에 나는 대략적으로 사회과학 계열에 내 활동들을 좀 사회과학 계열에서 내 활동들을 좀 잘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의미가 든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과학 계열 안에 모집 단위에서는 조금 변동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공과 계열 안에서의 모집 단위에서는 조금 변동을 줄 수는 있겠으나 아예 이렇게 넘어서면서 계열까지 벗어가면서 지원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 가능은 한데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오히려 그렇죠. 전공적 합성 부분에서 매칭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또 불리할 수는 있다고도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리고 하게 된다면 계열 안에서만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의 근거는 인재상을 보시면 되고, 첫 번째가 그 서울시립대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시고, 이게 좀 어려우면은 연대고대 다 학과 소개서가 있거든요. 어느 학교나 다 대부분은 네네. 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잘 꼼꼼히 챙겨보시는
하는 게 좋을 것 개인적으로 전 연대께 좀 쉽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음. 서울시립대께 잘 이해가 안 되면 연대 거 보는 것도 좀 추천을 드려요. 같아요. 고대도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네. 사실 자기소개서 쓸 때도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 전 솔직히 인재상 보면서 3번에 못 쓰고 1번에 못 쓰고 이런 게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활용을 해보시고 학과 선택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가능은 하나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근데 거. 여러분 가능은 하대요. 네, 가능은 하나 가능은 하다고 바람직하지 하네요. 않다라는 부분. 너무 계열을 벗어나서는 안 해주셨으면 그렇게 지원을 안 계열까지만 해주셨으면 벗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지원을 안 해주셨으면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